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5세.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의 인류 건강의 가장 큰 적은 뇌 기능 퇴행으로 인한 장애라고 경고합니다. 늙으면 생각의 지도는 좁아지고 사고의 유연성까지 줄어들면서 감정 조절도 더 어려워진다는 것인데요. 오만, 고집, 질투, 불안 같은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2일 건강한 삶의 시작.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마음가짐부터 만들어 보시죠. 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시작합니다. 유정석의 질풍가도 들으시고요. 일부 문 활짝 열겠습니다. 떴다. 뭐가? 떴다. 대체 뭐가 떴어? 상암동에 떴다. 닥터 어벤져스! 화요일에는 살만한 세상 청취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라디오 주치 닥터 어벤져스와 함께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지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비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혜란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과 불안 같은 문제로 고민인 분들 사연 보내주십시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또 방송 중간에 퀴즈에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베니 킹이 부릅니다. 스탠 바이 미 들으시고요. 나혜란 정신건강 전문의와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by me. Stand by me. If the sky that we look upon should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 should crumble to the sea, I won't cry,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And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Whenever you're in trouble, won't you stand by me? Oh, stand by me. Whoa, stand now. Oh, stand.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혜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 새해 덕담에 빠지지 않는 두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네. 건강과 행복. 그럼요. 네. 네. 근데 특히 요즘에는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도 잘 챙기자 이런 인식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건강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져서 병원에 오시는 문턱도 낮아지고 네. 또 병원에 꼭 오시지 않더라도 뭐 자기계발서나 이런 교양 서적을 심리학적으로 예. 마음 건강으로 읽으시는 분들도 참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TV에서 말이죠. 어린아이 문제 해결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꽤 인기가 높은데 성인들 중에 자기 어렸을 적 트라우마를 생각하면서 힐링을 받는 사람들도 꽤 많다. 엄청 많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컨대 40살이 되었다고 했을 때 10살의 나도 내 안에 있고 네. 20살의 나도 내 안에 있고 30살의 나도 내 안에 있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가장 우리 큰 기억의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렸을 때 기억인데 그때 기억은 잘 지워지지 않아요. 네. 근데 보통 나이가 들면 아 되게 오래 지난 일인데 내가 왜 아직까지 어렸을 때 일에 이렇게 집착을 하지? 옛날 일이잖아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어제 기분이 만약에 나빴다면 네.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기분이 좋아질까요?
네, 아니겠죠. 좋아지지 않죠? 예.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뿐이지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들은 계속 남아있고 그냥 시간에 덮여버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됐었구나. 아, 사실 내 마음에 이런 게 나도 어렸을 때 굉장히 상처받았는데 아, 덮어두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지만 결국 내 내면을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잘 기억은 안 나더라도 그때 머릿속 정신에 난 상처라든가 이런 거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기억은 잘 안 그대로 나도. 있죠. 예, 기억은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네. 기억은 안 나게 우리가 자꾸 아래로 밀어내는데 네. 그게 마음에 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젠 일처럼 기억이 나면 내가 기억을 바꿔야겠다. 또 어떻게 바꿔야겠다라고 방법을 알 텐데 사실 나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은 뭐 8살 때 내가 무엇을 했다. 10살 때 상처를 받았다. 이런 것들은 나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서 계속 감정을 나쁘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별일이 없는데 나는 항상 불안하다. 예를 들어서 어제 별일이 없었는데 나는 항상 쫓기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마음의 상처를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아, 이게 너무 옛날 일이니까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유행가 가사를 보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마음 이거 잘 모르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아, 모르죠. 예.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고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십니까? 그거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하루 일과 중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나마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기도 하는데요. 예. 막상 이게 아, 내 마음이 오늘 어땠지? 내가 오늘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것들은 이 몸에 잘 배워야 하는데 네. 연습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내 마음을 그 독심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지 아, 내가 오늘은 사실은 기분이 언짢은 게 이럴 때 상처받았던 거였는데 아, 그 부장님이 나한테 핀잔을 준 게 내가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했던 거였구나. 아, 사실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굉장히 상처받았구나. 아,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면 내 감정이 그날 왜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좀 알 수 있게 될 텐데 네. 연습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라. 네. 근데 방금 마신 것처럼 부장님한테 야단을 맞았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해요. 저녁에 그렇죠? 앉아서. 근데 네. 부장님 욕을 해 속으로. 그리고 그게 뭐 어땠다고. 어? 그렇죠. 거기서 네. 끝나는 거예요. 그니까요. 자기를 그거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땠고 네.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를 들여다보지 않고 네. 자기 바깥의 것만 생각하는 데서 끝나는 것 같아요 보통. 맞아요. 네. 보통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특히 유독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 생각을 해보긴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메타인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3자가 돼서 네. 마치 내가 유체 이탈을 해서 나를 보는 것처럼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예. 그러면 아, 이 친구가 나죠. 내가 과도하게 화가 났었는데 왜 화가 났던 거지? 사실 그렇게까지 화가 날 필요는 없었잖아. 근데 아, 과장님이 나한테 비난을 한 게 나는 마치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구나. 네. 근데 그건 그냥 과장님이 화가 나서 화를 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나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구나. 네. 내가 능력이 있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트라우마가 있었나? 이렇게 자꾸 열등의식이 있나? 그렇게 뭐 생각을 이러면?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예민한 포인트가 알게 되거든요. 예. 예민한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를. 근데 그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면 자기 감정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네.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되는 거죠. 네. 네. 외부 요소를 너무 거기 집착하지 말고 나 자신한테 좀 들여다봐야 되겠군요. 근데 뭐 집착하지 않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잘 연습이 되면은 필요하겠네요. 뭐 우리가 뭐 신이죠, 신. 네, 감정이 들리지 않으면 신이죠. 그거는 네. 어려운 일인데 연습을 그래도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 뭐 새해가 되셨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새해가 되면 오히려 이제 나이를 먹는 게 우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네.
나이가 들면은 우울해지는 게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우울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어떠세요? 우울하세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예.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드는 게 사실은 우울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연구에 따르면 특히 뭐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생각보다 사람이 가장 행복의 정점에 오르는 인생의 순간이 은퇴 직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나이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한 해가 지나가니까 나이가 먹어서 우울하다라고 하지만 막상 조사를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얻게 되는 장점도 많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나 뭐 제 선후배 분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너 그러면 지금 한 20년, 30년 돌려서 20대 혹은 10대로 돌아갈래? 라고 하면 막상 응?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20대 때는 좋은 점도 많았지만 너무 힘든 기억도 많고 그렇죠. 모든 게 새로웠고 나 그때 다시 살려면은 그냥 안 살래라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어려운 관문도 많았고. 많잖아요. 네. 통과해야 될 관문. 그걸 내가 다시 통과해야 돼. 그래 이거 예. 또 해야 돼? 야, 네. 내가 이거 또 살아야 돼? 그거보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서 자기가 갖게 되는 경험이라든지 또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꼭 나이가 먹는 게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럼 여기서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웃으시라고 내는 퀴즈니까요. 재미있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미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미소. 반대말. 어려운데요. 어렵죠? 네.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예. 세 글자 더 어려운데요. 네, 저도 한참 생각했는데 못 맞췄어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예전만 해도 그 우울증은 가정주부가 자주 걸리는 병이다. 여자가 많이 걸린다. 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고요. 집에만 있고 아이만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우울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난다. 요즘은 어떤가요? 실제로 우울증은 뭐 전 세계적으로 여자가 약 2배 정도 많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2배나요? 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자가 아무래도 호르몬의 변화가 항상 주기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조금 더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거리라고 추측은 했는데 사실 요즘 보면 남성분들도 굉장히 우울증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주부가 자주 걸리는 병이다. 예전에는 주부가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사실은 남녀노소 구별이 없게 상당히 흔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우울증 자체가 늘어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우울증으로 병원에 찾아오거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주부가 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그 우울증에 영향을 준다 이런 과학적인 그럼요. 그거 네. 있어요? 그럼요. 그런 영향도 있고 그리고 또 여성들은 아무래도 한 달마다 호르몬이 몇 번이나 바뀌잖아요. 게다가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1년 중에도 사계절에 영향을 받고요. 이런 것들을 조합하다 보면은 제가 조합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감한 여성일 경우에는 한 달에 몇 번씩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기분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50대, 60대, 70대의 경우는 다른 경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폐경이 된 이후엔 또 달라지는데 폐경 이후에 호르몬 변화가 또 엄청나게 내면의 변화를 줍니다. 그러면 남자도 이제 남자도 나이 많이 마찬가지죠. 먹으면 오히려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여성 호르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잦기 예. 때문에 네. 이 사람이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불안정해지게 되거든요. 네. 이때 우울함이 취약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 있죠. 20대 경우에 네. 20대 여성 환자들은 우울증 호소하는 경우에 주로 어떤 것 때문인가요? 20대 분들 다양한데요. 우선 20대 대학생들은 요즘 굉장히 학업
고민, 그다음에 네. 진로 고민, 네. 마치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예전에 했었어야 될 고민이 아직까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취업 준비 고민도 많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취업이 돼도 회사 생활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워낙에 그 사회가 조금 개별화되다 보니까 취업을 막상 했는데 그 안에 조직 분위기에 잘 못 어울리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20대 가장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는 연애 고민인데 네. 네, 연애로 병원을 찾을까? 뭐 실연을 당해서 병원을 찾을까? 그런 싶지만 생각하기 쉽지 않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실연을 당했다고 쪼르륵 병원에 오는 건 아닌데요. 실연을 당했다 보니까 내가 고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뭔가 회사 생활하는 거나 공부하는 것도 방해가 되고 네. 참다 병원에 왔다. 네. 뭐 이런 경우도 많고요. 또 뭐 아주 어떤 부분은 진짜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조언을 구하러 오시는 20대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청취자분들이 새해 인사 문자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5584님, 9115님, 7046님, 행복꿈님 그리고 2712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모두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예술의 전당포님은 살만한 세상 갑진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607님 새해엔 열심히 밀고 당기고 해서 대박나는 한 해가 되어야지요. 이렇게 얘기해 밀고 주셨어요. 당기고 꼭 해야지 네. 대박이 나나요? 아 저는 밀고 당기고 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 밀고 당기는 거는 좀 너무 감정적인 소모가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냥 밀기만 하시거나 아니, 당기기만 하시면 안 아니, 되나요? 이거는 퀴즈하고 관계가 있어서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눈치가 없었네요. 네. 1032님 마음을 가만히 뒤돌아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셨고요. 산님 저는 44년생인데요. 코로나 3차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지금까지 가슴이 뛰고 불안해서 안정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44년생이시면 그래도 연배가 조금 있으시네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고 나서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사실은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네. 실제로 변화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네.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뭐 바이러스, 새로운 어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면역 체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 부분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실제로 뇌 기능이 많이 저하됐거나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현상으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뇌 속에 안개가 끼는 거예요? 네. 잘 기억이 안 난다. 코로나 걸리고 난 이후부터 네.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몸이 아직 충분히 회복이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네. 또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런 환자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다행히 요새는 좀 다시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네. 또 3969님은요. 나혜란 원장님 하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8663님은 넌센스 퀴즈에 또 한 번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빕니다. 저는 넌센스가 없나 봐요. 아직까지 답을 잘 모르겠어요. 전 센스만 있나 봐요. 한태연님은요. 생각하기 나름 즐겁게 살면 우울증 안 생깁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네. 네. 근데 선생님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요. 그 한태현님 말씀 주신 것처럼 즐겁게 생각하고 살면 우울증이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이 우울증이라고 병이라고 한 이유는요. 즐겁게 생각이 안 들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지는 안 거죠. 바꿔지는 거죠. 네. 그리고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안 나는 거죠. 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루 이틀 예를 들어서 뭐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루 이틀 기분이 나쁘고 말거든요. 그리고 에이 그냥 뭐 또 일어나서 지내야지라고 하기 나름인데 정말 우울증에 걸리면 일어나서 회사에 가거나 학교에 갈 수는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천근만근이고 남한테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 엄청난 괴로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며칠은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주 이지가 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예. 즉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기거나 자기가 하던 일을 예전만큼 잘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걸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의학적으로는 정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울감과는 다른 거죠. 이거는. 병이죠. 네, 병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우울증을 이제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한 경우도 제가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감기는 좀 푹 쉬면 낫고 한 보름 지나면 이제 낫는데. 우울증 마음의 감기 맞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감기 걸리면 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감에 걸렸으면 아 내가 한 3일은 뭐 외부 약속도 취소하고 일만 하고 짧게 하고 가서 자야겠다. 뭐 일주일은 정말 푹 쉬어야겠다. 콧물이 날 때까지는 내가 콧물이 안 나게 할 때까지는 쉬어야겠다. 이런 걸 하는데요. 막상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우리가 몸은 누워서 침대에서 잠을 자거나 쉴 수 있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뇌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이 다 뇌에는 일을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어디 뭐 예를 들어서 휴양지에 가서 굉장히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일상을 평온을 되찾고 일주일 쉰다면 우울한 감정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네. 거기 가도 뇌는 일하고 있으니까. 뇌는 거기 계속 안 좋은 생각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미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거는 마음의 의지만 가지고 이겨내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그 우울증을 자가진단하는 법이 있을까요? 자가진단하는 법 굉장히 많죠. 뭐 여러 가지 요즘 인터넷에 돌고 있는 뭐 설문지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튼 내가 일상적으로 내가 했던 것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일이 안 된다든지 집중이 안 된다든지 식욕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식욕이 막 터진다든지 잠을 너무 많이 잔다든지 잠을 안 잔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근데 이게 항상 디폴트 값인 사람들도 있어요. 난 항상 짜증나고 항상 잠도 못 자고 물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분은 물론 우리가 기분 저하증이라고 하는 진단이 따로 있기는 한데요. 네. 내가 아무튼 성격과는 별개로 뭔가 언제부턴가 변한 것 같다 싶으면 그거는 한번 병원에 가볼 만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울증에 걸린 뇌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뇌 어떻게 다른가요? 우울증에 걸린 뇌,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뇌 차이가 많죠. 우선 이게 병이라고 보면요. 이게 사진을 찍어보면 우울증에 걸린 뇌는 몸이 축 늘어진 것처럼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 뇌세포의 기능이라는 거는 뇌는 일을 하면 세포에 전기가 들어오는 건데 네. 예컨대 우리가 뭐 200볼트가 나와야 된다. 예.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뭐 150볼트나 100볼트밖에 안 나오겠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전기를 공급하는 뇌가 힘이 없으니까 몸에 피로감이 자주 올 수 있겠죠? 네. 힘이 없을 수 있겠죠? 뭔가 아드레날린이나 뭔가 우리가 도파민처럼 쾌락적인 기분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집중도 안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우울증의 많은 증상이죠. 네. 그리고 뭐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웬만하면 안 아픈 게 사람의 항상성인데 더 이유 없이 아프게 되는 것도 있고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막 눈물이 펑펑 쏟고 막 굉장히 슬프고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아주 과학적으로 본다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모든 상태를 말하는데 뇌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네. 감정뿐 아니라 신체적인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적인 측면이 모두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잘 모를 수 있죠. 아 그렇겠네요. 오늘 넌센스 퀴즈 하나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자, 미소의 반대말. 예. 세 글자니까 더 어려워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TBS 앱이나 문자 샵 0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웨스트라이프가 부르는 My Love 들으시고요.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8분입니다. An empty street, an empty house, a hole inside my heart. I'm all alone, the rooms are getting smaller. I wonder how, I wonder why, I wonder where they are. The days we had, the songs we sang together, oh yeah. And all my
myself from thinking, oh no. I wonder how, I wonder why, I wonder where they are. The days we had, the songs we sang together, oh yeah. And oh my love, I'm holding on forever, reaching for a love that seems so far. So I say a little prayer and hope my dreams will take me there, where the skies are blue,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Overseas from coast to coast, to find the place I love the most, where the fields are green, to see you once again. To hold you in my arms, to promise you my love, to tell you from the heart, you're all I'm thinking of. And reaching for a love that seems so far. So I say my dreams will take me there, where the skies are blue,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Overseas from coast to coast, to find the place I love the most, where the fields are green,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Say a little prayer, my sweet dreams will take me there, where the skies are blue, to see you once again. Overseas from coast to coast, to find the place I love the most, where the fields are green,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32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구미 부근 1차로와 2차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지점 주의해서 이동하시고요. 이후로는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시구간 잠원에서 서초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금천 부근 짧게 정체고요. 순산터널 부근 통과할 때도 약 1km가량 밀립니다. 강원 지역 이동하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 사이 정체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천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부근 주의해서 이동하시고요. 이후로 지나기는 괜찮습니다. 다만 반대 하남 쪽으로는 여의 상류 부근 통과할 때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월계 1교 부근에서 상계교까지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이 밖에는 강남 순환로 성산 방면 이동하는데 봉천터널에서 관악터널까지 3차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주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살만한 세상 화요일에는 청취자의 몸과 마음 건강을 책임지는 라디오 주치 닥터 어벤져스로 함께합니다.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자, 새해는 내 마음부터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우울한 내 마음을 위로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울증 진단을 받아도 난 우울증 아니야라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적지 않죠? 있긴 있죠. 왜냐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요. 네. 저는 우울하지 않은데요. 저는 눈물이 나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나는 좀 예민할 뿐이다. 이렇게 뭐 하시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최근에 별일도 없었고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요. 큰일이 없어요. 뭐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우울증이라고 잘 생각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실제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꼭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막 마음이 슬프고 이런 것만 우울증은 아니거든요. 만사에 무료해지거나 네. 내가 뭔가 신경질이 나거나 네. 아니면 굉장히 예민해지거나 예. 아니면 몸이 그냥 이유 없이 항상 뭔가 피로하거나 네. 이런 것들도 우울증일 수 있는데 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글쎄요 한 40대가 넘은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이 슬프지 않으면 우울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예. 네.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울증은 우울한 증상이 그 하나일 뿐이지 뇌의 기능이 힘들어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슬픈 감정만을 우울증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어렸을 때 감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슬픈 감정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는 항상 이런 상태인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감정이 사실은 항상 슬픈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꼭 우리가 내가 엄청나게 뭔가 시련을 겪고 뭐 비련의 주인공이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뭔가 심신이 지쳤을 때 올 수 있는 정말 그냥 뇌의 병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자가진단법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보면 말이죠. 지나치게 막 식욕이 넘친다든지 네. 지나치게 식욕이 없다든지 뭐 잠이 너무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잠을 전혀 못 잔다든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중에 상당수는 그냥 내과나 뭐 이런 다른 데를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내과에 가정의학과에 많이 가시고요. 갔다가 거기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정신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정신과에 오신다고 해도 몸이 아프다고 하면 저희가 신체적인 검진을 꼭 받고 오시라고 이야기를 네. 드립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실제로 그 검사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게 우울증이 아닐 수도 있고 내과적인 질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울증일 수도 있고 두 개가 다일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내과적인 검진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실제로 체크를 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환자 스스로가 내가 몸에 신체적인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먼저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우울증입니다, 불안증입니다 이야기를 해드려도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러면 거꾸로요. 우울증이 아닌데 난 우울증 같아, 난 우울해, 그러고 난 힘이 없어, 그러고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자꾸 이렇게 호소하는 분, 네.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것도 우울증의 하나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우울증보다는 약간 관심병일 것 같은데. 관심병. 네, 약간 나 이만큼 힘드니까 좀 관심 좀 가져줘. 네. 사실 이것도 마음이 힘든 거죠. 네. 네, 힘든 건데 정말 힘든 사람들은 티를 안 낸다고도 하지만 네. 실제로 티를 내기도 해요. 예. 네, 근데 입에 그냥 그런 말이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좀 더 과장해서. 예. 이거는 우울증보다는 약간 우리가 글쎄요 굳이 말하자면 약간 과장 혹은 연극성 인격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조금 드라마틱하게 모든 걸 표현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게 항상 입에 붙어 있다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네. 실제로 이게 어떤 헬프 사인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도와달라는 그렇죠. 사인일 수 네, 있다.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너무 힘들다 하는 주위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우울증이 2030년 인류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질환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우울증이 실제로 느는 건지 모르겠는데 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갈수록. 네. 글쎄요. 예전에 수렵 생활을 했을 때도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뭐 먹이를 채집하지 못했거나 네. 네, 뭐 충분하게 뭔가 하여튼 뭘 못했으면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너무 많은 자극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동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일관된 패턴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기계처럼 몸이 안전하게 안정되게 돌아가는데 기분이나 뇌도 마찬가지죠. 네. 이게 뭔가 내가 안정되게 살고 싶은데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연락이나
사건이나 뭔가 일이 계속 발생하고요. 네. 그러면 항상 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뇌는 항상 과부하가 걸려 있고 그래서 불안증도 늘어나고 그리고 우울하는 건 글쎄요. 사회적으로 너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해도 생각이 많은 거는 뇌의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뇌에는 계속 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즐거운 상상 많이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보통 네. 안 좋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울증을 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만큼 또 사람들의 인식이 자기 마음을 돌보고 또 자기 정신 상태를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까 네. 또 그것도 바람직한 사회 현상인 것 같긴 해요. 네. 청취자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 새로운 청취자분들 소통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TBS에 처음으로 보내시는 새싹 문자 많은데요.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024년에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찐님, 나이란 선생님 이야기 귀에 쪽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7484님, 아름다운 소의 반대말이요? 미소의 반대말을 문제로 냈더니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매그너스님, 무표정 아닌가요? 미소가 전혀 없는 표정. 네, 세 글자는 세 글자인데 정답이 아닙니다. 아니 매그너스님은 넌센스는 없으시지만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넌센스 퀴즈입니다. 네, 3711님 반대말이라고 해서 그러면 찡그림 생각했는데 덕분에 웃어보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울증의 관리와 치료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요? 우울증이 정말 병적으로 오면 사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기는 해요. 이게 말 그대로 뭐 의지를 가져라, 뭐 기운을 내라, 뭐 기분을 올려봐라 이런 말이 안 통하니까 병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척추 질환이 왔다거나 호흡기 질환이 왔을 때 본인이 뭐 특별히 해서 스스로 낫기 어려운 거나 비슷하네요. 그렇죠. 뭐 굳이 무책임하게 이야기한다면 시간이 약이다. 이건 답이 될 수 있죠. 네. 실제로 우울증을 뭐 방치한다는 표현 좋지 않지만 크게 치료받지 않는다고 해도 보통 길게 한 9개월 정도면 네. 뭐 어느 정도 관해가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관해라는 거는 증상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9개월 동안은 결국은 병에 시달린다는 얘기인데 네.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이 엄청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괴로운 9개월을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뭐 일상생활이 망가지는 거는 뭐 하물며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선택을 놓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성격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우리가 안타까운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9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인생의 긴 기간이에요. 조심조심해서 그 9개월을 잘 갔을 경우에 관해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그 사이에 나쁜 일이 또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죠, 계속. 그러면 더 증상이 악화될 수도 악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9개월이라는 시간을 뭐 딱 그 시간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그 고통스러운 걸 견딘다는 게 사실 이게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텐데요. 꼭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심한 뭐 몸살 감기에 걸렸거나 굉장히 아팠던 경험을 생각하면 사실 그게 하루 이틀도 힘든데 그거를 내가 한 9개월을 달고 산다. 사람의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약을 꼭 먹어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약은 사실은 그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아니다. 그래도 약을 먹지 말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나 의사로서는 약을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을 먹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고요. 네. 그리고 약을 먹지 않고 이겨내기는 너무 힘들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약을 먹는 것처럼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우울증 치료할 수 있죠. 우울증 잘 자고요. 좋은 생각하고 건강한 거 먹고 주위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일 접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아무도 못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 세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 약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이런 수고를 덜어주거든요. 네. 네, 완쾌가 된다고 얘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우울증 약은 쉽게 말하면 처진 뇌를 좀 억지로 자극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얘가 회복되는 시간을 상당히 당겨줍니다. 조울증 환자라는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797님. 맞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저 조울증 환자인데요. 그냥 조증과 우울증을 즐겨요. 이렇게 말씀- 즐기시는 경지에 이르렀으면 많이 제발 반복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즐길 수 있으면 이제 그나마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매니지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노련함이 생기신 분이죠. 그나마. 예.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 시간이 약은 맞습니다. 네, 시간이 약은 맞는데 조울증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식구나 주변 사람들도 힘들죠. 뭐 조울증뿐 아니라 우울증도 그렇고 모든 병이 주위 사람도 힘들고 우선 본인 자신이 본인 가장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네. 네. 근데 그 괴로운 게 누가 좀 티를 나서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네. 티가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예. 쟤는 멀쩡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예. 쟤는 멀쩡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회사 생활에서 요즘에 업무가 떨어져? 예. 이제 이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우울증하고 공황장애는 다르죠. 완전 다르죠. 예,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기본적으로 우울증은 기분 장애고요. 네. 공황증은 굳이 말하면 불안증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불안과 우울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네. 불안은 기본적으로 이 뭔가에 대해 정말 말 그대로 조급하고 불안한 겁니다. 네. 네. 불안이 계속되면 우울해질 수는 있겠죠. 항상 불안하니까. 네. 근데 우울은 불안할 힘도 없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우울도 계속되면 물론 불안이 증상으로 올 수는 있는데요. 네. 우울은 무기력하고 세상에 내가 가치가 없고 모든 일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주 증상이라면 불안은 항상 쫓기고 어떻게 하지?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세상에 뭐가 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제 이렇게 항상 바쁘게 고민하는 병이기 때문에 네. 사실 조금 결이 다른 병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 시각 11시 47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한 내 곁에 TV에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지금 수월한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평소 오전 시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부순환로나 북부간선도로 그리고 강변북로는 끝에서 끝까지 거의 대부분의 구간 막힘이 없는 상태고 올림픽대로도 현재 하남 쪽으로 여의도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월합니다. 여의도 부근만 하남 쪽으로 밀리고요. 동부간선도로 역시 의정부 쪽으로 창동교 전후 구간으로만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성산대교 쪽 신정교에서 오목교까지 서행됩니다. 그리고 시내길들이나 도심도로 좋고요. 한강 다리 건너기도 괜찮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시내 구간은 현재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서초까지만 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자, 선생님. 우울증이 오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예방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정말 그 방법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근데 다만 우울한 감정이 지속이 된다면 이게 나중에 내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중병이 되기 전에 빨리 요즘은 이제 문턱이 좀 낮아졌으니까 최소한 주위 사람과 상의하거나 네. 아니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를 꼭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내가 이거를 자꾸 오픈을 해야지 자꾸 그냥 묻어두기만 하면 감정이 해소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아무튼 요즘에 기력도 없고 뭔가 그렇다 그러면 나도 약간 이게 우울증 걸린 건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거.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생활 습관도 바꾸고 조금 기분을 이제 뭐 바꾸려는 노력을 해서 좋아지면 다행인데 네. 안 좋아진다. 계속 간다. 한 달 됐다. 이 정도 됐으면은 병을 일찍 의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병원을 찾아가 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런데요. 병원을 찾아가 보는데 정신의학과하고 심리 상담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정신건강의학과는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심리상담은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일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약물 치료는 별개로 하고 말 그대로 심리적인 상담을 주로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도 아니고 말 그대로 심리 상담을 주로 하는 곳인 거죠. 네. 심리 상담 거기 계신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은 아니시죠?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뭐 임상 심리사 선생님들이 따로 그 연구소나 임상 심리 하시는 곳을 따로 내시는 경우도 있어서 네. 병원과는 조금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좀 우울증을 예방하고 평소에 좀 정신 건강을 좀 윤택하게 하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걸 알았으면은 제가 글쎄 이게 노벨 의학상을 받지 않았을까요? 뭐 자존감을 높여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은 기질이라는 건 제가 타고난 체질이라는 거겠죠. 기질적으로 좀 더 우울해지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좋다 나쁘다 할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감기에 쉽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잘 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분도 쉽게 우울해지는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게 성격일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돌보는데 남들보다 시간을 훨씬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시간을 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울증이 자기를 잠식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기의 성향과 체질을 아는 게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람이 한 번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지만 연속 펀치를 맞게 되면은 이건 넉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때는 내가 지금 요즘 이런 상황이 있구나. 내가 스스로 나를 좀 돌봐야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건데요. 네. 상황을 체념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에 네. 대한 연습이 필요한데 이게 남들과 비교를 하거나 뭐 어떤 우열을 가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나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꼭 남하고 비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또. 그렇죠. 이 돌을 닦는 것만큼 어렵거든요. 저 사람 성공해서 저렇게 근데 난 왜 이래? 어렵죠. 예. 그럼 또 우울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 뒤에는 이게 약간 뭐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치료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걸 수도 있고 종교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 감사가 결국 자기에 대한 칭찬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뭐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제때 일어난 것도 참 잘했어. 내가 오늘 안 아픈 것도 참 감사한 일이야. 별거 아니지만 아무튼 나는 오늘 사람들과 별 마찰 없이 하루를 보냈잖아. 참 칭찬할 일이야. 이렇게 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칭찬을 해주는 게 뭐 일종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어떤 목표를 정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몇 점을 맞아야겠다. 뭐 승진을 해야겠다. 뭐 운동을 일주일에 3일 나가야겠다. 뭐 이렇게 좀 목표 설정을 달성하는 것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그런 거 말고 오늘 제 시간에 잘 일어나서 잘했어. 일상 속에서. 네. 그리고 오늘 안 체하고 밥 먹었으니까 잘했어. 오늘 차 사고 안 나고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일상적인 것에서 자기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는 일종의 칭찬 연습을 해가면 자존감도 높아지는 연습이 될 수 있고 네. 실제로 생활에 감사하는 것도 조금씩 마음의 근육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적할 때 이제 술 드시는 분들 적지 않잖아요. 네. 뭐 혼술도 하고 네. 술이 그 도움이 될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애매한 묘약인데 약간 조금 네. 마시는 거. 네, 약간 마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술은 사실은 우리가 인류가 발견해 놓은 그 자가 처방 약이잖아요. 네. 약간 정신을 조금 릴렉스 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이게 내가 술에 의존하게 된다고 생각할 때가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주변에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딱 짧게. 네, 주변에 짧게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야, 너 그거 의지 문제야라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 네. 그리고 약 먹는 거 제일 쉬운 거다. 네. 너 인생 낭비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소의 반대말은 당기소였습니다. 당기소. 밀지 말고 당겨라. 미소 당기소. 네. 2242님 감사합니다. 당첨되셨어요. 저희가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